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공유해주신 여러 기사들과 또 연구들인데요. 바로 대한민국 조직범죄의 어떤 새로운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MZ 조폭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검은 정장의 조폭과는 아주 다른 이들의 실체, 또 활동 방식,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에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보는 것이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가장 큰 차이점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검찰이나 경찰 분석을 보면 이 MZ 조폭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나이가 젊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기존 조폭과는 수익 구조라던가 조직 운영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조폭들은 특정 지역, 우리가 흔히 나와바리라고 부르는 곳을 기반으로 해서 보호비 뜯고 이런 식의 물리적 갈취에 좀 의존했었잖아요. 근데 이 MZ 조폭들은 주 무대가 완전히 달라요. 온라인, 그러니까 이 디지털 공간입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사기 같은 거, 이런 지능형 범죄라 이제 주 수입원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온라인. 네, 조직 형태도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예전처럼 위아래가 확실한 그런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요. 오히려 특정 사업 아니면 프로젝트, 이걸 중심으로 그냥 뭉치는 좀 수평적인 네트워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두목 이런 말 대신에 회장님, 대표님 이런 직함을 쓰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범죄 동업자 같은 관계라고 할까요? 성과에 따라서 역할도 막 바뀌고 그래요. 진짜 무슨 불법적인 스타트업 같다는 비유가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료들 보면 이 친구들이 SNS를 엄청나게 쓴다고 하잖아요. 외제차 자랑하고 명품에 돈다발 사진 올리고 이런 플렉스 문화요. 이게 진짜로 조직원 모으는데 효과가 있는 전략인가요? 아니면 그냥 허세 같은 걸까요? 그게 단순 허세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상당히 계산된 전략으로 보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걸 파고드는 거죠. 우리처럼 하면 너도 이렇게 쉽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아주 매력적으로 포장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환상을 심어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 SNS 속 화려함이 성공 판타지 같은 걸 제공하면서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 장벽을 확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요즘엔 조폭 유튜버 이런 사람들까지 나와서 자기 범죄 경험을 무용담처럼 늘어놓고 이걸 또 동경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예전처럼 위계 질서나 지역 기반 충성심 이런 거랑 완전 다른 방식으로 조직의 매력을 어필하는 거죠. 그렇군요. 야,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근데 그 구체적인 범죄 사례들을 보면 진짜 좀 충격적이던데요. 자료에 나왔던 그 410억 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전문가인 척하면서 신뢰를 쌓고 가짜 앱으로 수익률 조작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투자 유인한 다음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방식, 맞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고수익 미끼 금융사기 수법인데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분명 디지털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폭력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폭력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투자금 돌려달라고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들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규모도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동남아 같은 데 서버를 두고 여러 조직이 연합해서 거의 프랜차이즈처럼 운영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당연히 그 범죄 수입금을 세탁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포 통장은 기본이고요. 최근에는 추적을 피하려고 가상자산을 여러 지갑으로 쪼개서 옮기는 믹싱 같은 기법도 동원된다고 합니다. 자금 추적을 아주 어렵게 만들려는 거죠. 이야! 이런 기술은 또 다른 전문적인 범죄 서비스, 예를 들어 해킹 툴을 제공한다든가 대포 통장을 유통하는 소위 서비스형 범죄 AAS, 조직하고 연결될 가능성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불법 사금융 문제도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이자만 높은 게 아니라 채무자 연락처나 심지어 개인 사진 같은 걸 담보로 잡는다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연체를 하면 지인들한테 막 알리거나 합성 사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이른바 성착취 추심까지 벌어진다고 하니 이거 뭐 피해자의 삶 자체를 그냥 파괴하는 행위죠. 정말 악질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동남아 같은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서 유통하는 식으로 이 범죄가 점점 국경을 넘어서 확장되는 양상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 이들의 활동이라는 게 뭐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걸 넘어서 피해자 개인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어떤 신뢰 기반까지 흔드는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공유해주신 자료에 나온 그 전직 조직원 인터뷰 보니까 SNS에 보이는 그 화려함 뒤에는 사실 뭐 착취와 공포 그리고 벗어나고 싶다는 후회 이런 것만 가득한 현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뭐 법 집행 기관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단도 출범했고 사이버나 금융범죄 수사 역량도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범죄당체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그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제 처벌 강화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애초에 이런 길로 빠져들게 되는가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극심한 경쟁, 또 점점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 여기서 오는 젊은 세대의 좌절감이나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요. 이런 사회 구조적인 긴장이 이들을 범죄의 유혹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어떤 토양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이렇게 MZ 조폭이라는 새로운 범죄 현상의 어떤 특징부터 실태 그리고 그 배경까지 좀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확실히 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형 범죄 조직으로 진화했다는 점,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과 또 이 SNS 문화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자료 말미에서도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 같은 거요. 이게 나중에 뭐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어떻게 활용될지 생각하면 좀 우려스럽습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우리가 식별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기술과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계속 교묘하게 진화하는 범죄에 맞서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예방할 수 있을까요? 특히 그 뿌리에 어떤 사회적인 불만이나 좌절감이 자리하고 있다면 단순히 범죄자를 잡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과연 이게 충분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